네, 안녕하세요. 두유워너비의 워너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항공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제 친구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영상 시작에 앞서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거 에어아시아 X라는 곳에서 3년차로 근무 중인 박희수라고 합니다. 이제 영어 이름은 파비올라라고 이렇게 명칭이 있는데, 이제 파비올라 팍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보통 파비팍 해서 좀 닉네임처럼 간추려서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보통 모든 항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비행기 날아다니는 거 보면은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중에 이렇게 어떤 특정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 회사에 대표하는 이미지의 유니폼을 입는다? 그거 자체가 너무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입어보고 싶었고, 그래서 저도 지금 입게 됐고, 그 부분이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의 그런 로망이 있어서 하게 된 거네요? 아무래도 그게 가장 컸죠. 제 큰 외숙모가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그만두셨는데 대한항공 지상 직원으로 공항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저는 뭐 지상 직원이다 아니면 뭐 비행기에서 일을 한다 그런 개념을 알고 있던 게 아니고, 그냥 유니폼 입고 뭐 어떤 전문적인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있어 보였죠. 그 어린 당시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전문 직장을 갖는다는 게 아직은 흔하지가 않았었으니까 그게 가장 큰 메리트로 저한테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곳은 입사 조건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이게 컨피덴셜이라고 살짝 어떻게 보면 기밀적인 부분이라서 자세하게는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뭐 대학을 졸업을 했다던가 아니면 뭐 어느 특정 뭐 토익이나 오픽 그런 기본적인 영어 같은 그런 자격증이 있다던가, 아니면 저희는 안전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뭐 물이나 아니면 그런 안전 관련된 그런 기본적인 좀 흔하지 않은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보통 많이들 지원해보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어떤 것들을 졸업을 했던 졸업을 하지 않았던 그냥 본인이 원하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게 이 직업의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럼 수많은 항공사가 있는데, 그럼 1순위로 가고 싶었던 곳이 에어아시아 X였던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이 있었는데 여러 곳을 넣어서 붙게 된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에어아시아에 오고 싶었다 이건 진짜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일을 하고 싶었던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일단 어떻게 보면은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뽑는 승무원들은 진짜 굉장히 이쁘고 되게 단아하고 참한 이미지의 마른 친구들을 선호를 해요. 네. 다 알다시피. 네. 그래서 그건 약간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 승무원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렇게 마른 몸을 제가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저의 얼굴은 그 이쁘고 참하신 분들의 얼굴과는 너무 멀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어떤 쪽에 더 가깝게 나에 맞는 개성을 살려서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외국계 항공사 쪽이 1위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유니폼이 이쁜 회사가 어딜까를 먼저 고민했던 것 같아요. 모든 여자들은 이미지, 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먼저 많이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제 눈에 띄었던 거는 이 빨간색, 이 지금 보이다시피 빨간색이었던 이 부분이 동양인, 그것도 한국인이 가장 돋보일 수 있는 색깔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저한테 지금 제가 입은 제 모습을 봤을 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런 채용 절차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이런 안전이나 생명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안전적으로 교육이랑 훈련을 되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네. 거는 이제 나중에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 전에는 보통 일반 회사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네. 이제 절차가 조금 더 특별해지는 게,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지금 있는 회사에서는 일단 영어 자격증, 그리고 대학교를 수료를 했는지, 그리고 범죄 기록이 없는지도 봐요. 왜냐면 우리는 외국
항공사에서 외국인 노동자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나라에 오시는 분들도 알다시피 그런 경험이 있으면 안 될 뿐더러 그런 분들은 국내에 거주를 아예 못하게 막잖아요. 그래서 아예 비자를 받을 때 그 나라에 거주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없도록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그런 서류가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그냥 하면서 이게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경험이나 아니면 자격증 아니면 좀 더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 그냥 전부 다 해서 이제 우리는 CV랑 레주메라고 하죠. 이제 CV는 내가 이 회사에 내가 채용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을 때 보낼 수 있는 한 장의 편지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레주메는 이제 일반 원서죠. 그래서 입사 원서를 내가 언제 태어나고 뭐 이런 자세한 그런 것들 일반 회사 들어가는 것처럼 그걸 서류를 준비해서 이렇게 내는 게 있는데 그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웬만한 회사들이 다 똑같은데 첫 번째는 오픈데이라고 이제 회사가 어떤 한 장소에 모집을 해요. 우리가 이런 날짜에 어느 인원을 이만큼 뽑겠다. 네. 그렇게 말해주면 우리는 서류를 들고 거기에 장소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서류를 낸 다음에 그분들은 우리의 온 몸의 그 겉으로 보이는 이 어피어런스와 이제 우리가 낸 레주메랑 CV를 보고 판단을 해서 그 중에서 거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바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부터 판단을 해서 이제 천천히 거르는 방법이 있고 네. 다른 건 이제 어세스먼트라는 방식인데 이제 그거는 이미 이메일로 제가 방금 말했던 이 CV랑 레주메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레주메랑 CV는 또 항공사마다 다르겠지만 전신 사진과 그 반명함 사진이 필요한 곳이 있고 아니면 그걸 아예 안 보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자격증 그리고 그런 경험 써져 있는 CV랑 레주메만 보고 판단을 해서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외항사다 보니까 확실히 영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국내 항공사 들어갈 때랑 외항사를 넣을 때 그 점수 차이가 혹시 그 영어 토익 점수나 이런 영어 스킬 같은 부분이 좀 더 높은 편인가요? 진짜 저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마 제 동료분들은 아마 저보다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웬만한 분들은 그렇게 높아야 된다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항공사를 가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 회사에 적응하는 건가를 보는 거지 네. 이 사람의 성적으로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하진 않아요. 국내도 똑같을 거고 국외도 똑같아요. 대신 어떻게 보면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우리는 그 자리에 가서 면접관들과 영어로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하고 이거를 어떻게 재치 있게 넘어갈까에 관한 거를 주제로 보는 거지 이제 그 성적으로 따지진 네.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내를 쓰는 것보다 국외를 쓰는 게 좀 더 편안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는 거에 자신이 있다면 네. 국외 항공사 가는 걸 훨씬 많이 추천해드려요. 말하는 게 자신이 있으면 그럼 점수를 딱히 기재를 안 해도 뽑힐까요? 솔직히 기재는 하는 게 좋다고 네. 생각해요. 왜냐면 뭐 점수가 낮던 높던을 떠나서 내가 이만큼의 경험과 노력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이 회사에 이만큼 보여주고 싶다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똑같이 원서 낼 때 보면은 경력상을 쓰라고 하는데 그 경력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서 보는 재미도 있고 흥미를 느끼잖아요. 네. 똑같은 부분이에요. 뭐 점수를 떠나서 아, 이 사람이 이런 것도 했어? 어떻게 이런 걸 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성적 점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 거죠. 그럼 파블리아 씨 면접을 봤을 때 주로 어떤 질문들이 오고 가나요? 이 회사가 참 알 수가 없는 게 우리 회사가 좀 진짜 특이해요. 네. 좀 저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질문들을 받았었는데 네. 그냥 정말 뜬금없이 너 여기 어떻게 왔니? 뭐 타고 왔니? 뭐 먹고 왔니? 그냥 일상적인 질문들을 하는 네,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저희는 스몰톡이라고 하는데 그런 스몰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면접을 들어가기 전에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네. 그런 수단으로서 인터뷰라고 볼 수 있지만 인터뷰보다는 이미 벌써 면접에 가까운 것으로 벌써 거기서 시작을 영어 하는 실력을 거예요. 보는 거죠. 거기서 내가 어떻게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아, 이 사람이
이 대답에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구나.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말 그대로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긴장을 해서. 네. 근데 그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정말 간단하게 알아듣기 가장 쉬운 질문들을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분히 한번 설명해보라고. 근데 진짜 말했다시피 뭐 너 밥 먹었니? 라고 물으면 응 밥 먹었어? 라고 짧게 끝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 밥 아직 못 먹었는데 나 좀 이따가 이거 끝나고 같이 먹으려고. 뭐 너네는 뭐 먹고 왔니? 난 오늘 끝나 이거 먹으려고 하는데 너네 이거 먹어봤어? 이거 되게 맛있어? 이런 식으로 질문을 유도하고 끌어가고 면접관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한테 더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면접을 준비하는 거는 어떤 걸 따로 준비하셨어요? 저는 면접을 사실 따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그러겠죠.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어요. 네. 라고 대답하는 거랑 똑같은데 네. 진짜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준비를 해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뭘 네. 준비했는지도 모르겠고 네. 질문을 많은 걸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할수록 모든 말들이 섞여요. 그리고 저는 그걸 제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어렸을 때부터 그걸 알아왔기 때문에 그냥 따로 준비를 안 해요. 그냥 면접 질문 그냥 편안하게 가신 거예요? 네, 뭐 방금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뭐 이거 준비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럼요. 질문도 없었어요. 얘가 이런 친구라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네. 하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뭐 유머나 재치도 생기게 되고 농담도 주고받게 되고 그러니까는 그냥 저는 사실 면접을 본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알고 싶어서 어떠한 질문을 하는데 내가 이 대답을 이 사람한테 흥미롭게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했지 내가 이 사람이 이거 하는데 내가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맞는가? 이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눈치를 보고 긴장을 하다 보면은 그때부터 나는 말려요. 그러면은 내가 준비를 하던 준비를 안 하던 이미 그 면접은 그냥 체념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면접장에서는 약간 경직되거나 긴장되는 생각보다는 나는 면접관이랑 오늘 친해지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대하는 게 좀 더 메리트가 크겠네요. 그쵸. 일단은 그리고 우리 회사가 가장 바라는 게 그런 건데 굉장히 칠하고 되게 막 펀한 그런 분위기의 회사예요. 네. 뭐 옷에서도 느끼겠다시피 되게 자유롭고 개성을 추구하고 남들과는 다른 걸 바라는 회사여서 내가 면접관을 오히려 재밌게 이렇게 약간 재롱잔치 하듯이 서로 즐겼으면 즐겼지 그 자리에서 정말 딱딱하게 너가 질문했어? 그럼 나는 대답할게 이렇게만 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런 사람들도 형식적으로 있긴 하지만은 정말 딱 그 지킬 수 있는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런 대답들을 그 사람들은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봐왔기 네. 때문에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의 개성과 나의 성향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는 아니겠죠. 그냥 너도 수업 많은 캐디데이트 중에 하나겠구나. 네. 그냥 그게 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 네. 깊음을 남겨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네 인상 깊음을 어떻게 알려줄까? 뭐 입은 옷으로 보여줄 수도 있을 거고 네. 나의 이미지, 뭐 내가 잘 웃는 이미지다? 아니면 내가 화장을 너무 잘한다? 나의 머리 색깔이 너무 특이하다. 근데 이게 나한테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면은 그 면접관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너 네 머리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거 어디서 했어? 요즘에 유행하는 코리안 스타일이야? 뭐 이거 어디 미용실에서 했니? 그렇게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게 정말 우리는 평소에 질문인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게 질문이 돼버리는 거고 난 네. 거기에 대답을 했을 뿐인데 그렇게 올라가서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력서 같은 경우는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나 그런 뭐 특별히 일반 회사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다른 부분이 혹시 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외국 항공사들은 이게 한국 뭐 초중고 대학교 나온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싶지는 않아요. 어차피 넌 졸업했고 졸업한 거 다 알고 여기에 온 걸 알기 때문에 뭐 최소한 뭐 졸업을 했다라는 것 정도만 알려주고 거기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내가 들어가려는 항공사가 영어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영어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했는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역사,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에서 통역사로 잠깐 며칠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 기재를 했었고, 네. 뭐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랑 논문도 썼었는데 그 논문의 주제가 영어와 관련된 그리고 외국에 관련된 논문을 다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그게 되게 많이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기재를 했었고,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를 호주로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내가 얼마큼 살았고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런 걸 적었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사기 스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적을 때 뭐 예를 들어 이제 내가 파트타임 잡으로 영어관에서 일을 했어요. 뭐 얼마큼 일했다라고 적으면 되는데, 그거를 나는 영어를 써서 이제 하나를 뭐 만들어내는 거죠. 나는 이제 통역관으로서 롯데시네마 그 드림이로를 일을 했다. 근데 그게 어떤 통역관이냐? 그럼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질문을 하겠죠. 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있었고 내가 살던 지역에는 뭐 공업단지가 굉장히 많아서 외국인 친구들이 되게 많이 놀러 왔는데, 네. 그런 친구들을 전용으로 상담과 이제 영화를 골라주는 그런 전용 응대를 영어- 해주는 거죠. 네. 네네. 그래서 응대해주는 그런 통역 알바를 했었다라는 식으로 조금만 살을 붙이는 거죠. 부풀리진 않았죠. 어쨌든 네. 그건 정말 한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조금씩 만들어내다 보면은 네. 없던 흥미도 생기게 되죠.